자,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해고 등 징벌 및 근로하기 종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것도 위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7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질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마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동법 중에 중요한 규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로기준법 23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하지 못한다. 자,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해고가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 특히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그렇게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근거 조항이 여기 나와 있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해고를 한다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다 부당하다고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유의해야 될 거 110페이지에 계약갱신 거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마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계약직 근로자의 핵심적인 특징은 고용의 유연성이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 종료가 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1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더 이상 갱신이 어렵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근로자가 나는 갱신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내 갱신 기대권을 침해했다. 이게 부당해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124페이지의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계약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 종료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갱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럼 언제 그런 기대권이 생기느냐? 근로계약서에 그런 기대감을 주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다 할 경우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서 1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실 통보 없이도 자동 종료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회사가 너무 이제 친절한 거죠. 단 근무 성적에 따라 갱신 가능. 이렇게 하게 되면 근로자한테는 뭐가 생길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근무 성적이 좋으면 추가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권리까지 인정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단소정이 붙잖아요. 그러면 근로자한테는 갱신 기대권이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갱신을 거절하려면 10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02페이지에 줄거리를 보시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해고할 정도의 사유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된다. 뭐가 될까요? 근무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근무 성적이 안 좋다. 그래야지만이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무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근로자가 승복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근무 성적이 왜 안 좋은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럼 아주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무 성적이 안 좋은 또 근거를 다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갱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회사한테 부담이 되는 단소정을 붙여가지고 그냥 쉽게 근로관계 종료할 수 있는데 어렵게 상황을 만드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일 잘하면 그냥 갱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꼭 단소정이 있어야지만이 갱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직원을 갱신을 거절했을 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불필요한 조항은 안 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전보를 보면 전보는 근무지를 바꾸거나 업무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걸 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지를 바꾼다 할 때 이게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당한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거진에 보시면 업무상 필요성, 근무지를 바꿔야 될 업무상 필요성하고 근무지를 바꿈으로 해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근무지를 바꿔야 될 시익도 없는데 굉장히 원거리 전보를 해서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당한 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감봉의 징계. 자, 징계 종류 중에 하나가 감봉이죠. 대개는 폐고, 정직, 감봉, 뭐 견책 이런 순으로 이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뭐 경고. 되게 이게 이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자, 감봉. 감봉의 징계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감봉의 징계를 할 때 뭐 문제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월 급여의 2분의 1을 감봉한다.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자, 감봉할 때 1회 감급액이 평균임금, 일당이죠? 평균임금 설명드렸죠? 1급인데 1급. 일당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 즉 월급의 10분의 1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를 보시면 밑에 사례가 나와 있죠? 월 급여가 300입니다.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에 대해서 수개월에 걸친 감봉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번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달의 감급액은 하루 평균 임금, 하루 일당의 절반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5만 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5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6개월을 감급하게 되면 월급의 10분의 1 찹니다. 30만 원이. 그럼 더 이상 감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개월 걸쳐서 감급한다고 하게 되면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한 달 월급의 절반을 감급한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해고 서면 통지를 봅니다. 중요하죠? 해고할 때 자 이걸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해고 사유가 있어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적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지만이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적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아무리 해고 사유가 있어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비교드린 것이 116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 해고 예고가 있죠. 자, 해고 예고가 있는데, 해고 예고는 이런 거죠. 해고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가 이제 어려워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당신 한 달 있다가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이게 해고 예고입니다. 기간을 주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근데 해고시킬 정도의 직원을 한 달 동안 데리고 있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즉시 해고 가능한데 그때는 이제 수당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30일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죠.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한 달분 이상, 30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지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 그런 거고요. 모든 근로자한테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고 없이 즉 해고상 지급 없이 즉시 해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3번 같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런 경우까지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도 해고상 지급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오늘이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17일이죠. 자, 이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 통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해고 통지서 1. 사유. 이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뭐 취업규칙 몇 조 위반 이건 안 돼요. 나중에 근로자가 어떤 뭐 부당 해고를 다툰다든지 할 때 이제 자기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취업규칙 몇 조 위반 이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고 시기.
자, 해고 시기는 해고 예고와 같이 한다 할 때, 자, 오늘이 2020년 6월 17일이다 할 때, 한 달 이상의 기간, 30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편물이 가는 기간 이런 걸 감안해서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년 7월 30일 한다든지, 요렇게 좀 여유 있게 기간을 두고, 이건 너무 많나요? 7월 20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통보를 한다. 그러면 해고 서면 통지와 해고 예고를 같이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118페이지 나와 있듯이 해고 예고를 했는데 30일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똑같이 30일치를 또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고 시기를 정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고요. 117페이지 제일 밑에 질문처럼 아까 해고 서면 통지는 서면으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라 그랬죠. 구두로 한다든지 이메일로 한다든지 문자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고 서면 통지는 서면으로 말 그대로 해야 된다. 서면을 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럼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것도 무효냐? 그건 아니고요. 117페이지 제일 밑에 질문처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해고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해고 예고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116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 제가 질문에 넣었지만 해고 사유가 없어도 한 달치를 주면 해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해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고 예고가 필요한 것이지 해고 사유도 해고할 정도의 사유도 없는데 한 달치 준다고 해서 해고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118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 만료는 자동 종료 사유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한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되느냐.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예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2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다입니다. 자동 종료, 그 다음에 사직 해고.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자동 종료 사유죠. 해고의 경우는 해고 예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한 달 전에 예고할 필요가 없다. 미리 해주면 좋겠지만 한 달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9페이지에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 있죠. 산재 휴직 기간과 복직 후 30일, 그 다음에 출산 전후 육아 기간과 복직 후 30일,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복직 후 30일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해고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해고를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고 사유가 있으면 해고를 시켜야 되겠지만 이 기간은 피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123페이지 정년에서 볼 부분은 두 번째 질문. 정년 넘겨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정년 넘겼기 때문에 이제 그만둡시다. 근로관계 종료하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 넘겨서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가 없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정년 넘기게 되면 뭐 건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정년 퇴직 처리를 하고 계약직으로 이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지금 법정 정년이 60세죠. 60세가 넘었는데 건강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조치 없이 쭉 이렇게 근로관계를 지속해 왔다. 근데 이 시점에 가서 조금 이제 정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이제 그만두게끔 할 경우는 이게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60세가 넘어가면 정년 퇴직 처리를 하고요. 뭐 퇴직금도 지급하고 다시 쓰시되 계약직으로 쓰신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쓴다고 할 때는 뭐 1년 단위 계약직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시점이 됐을 때는
요 1년, 55세 이상자는 계속 계약 직무 유지된다 그랬죠. 조금만 기다렸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정년을 넘겼는데 건강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일단 정년퇴직처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해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약기간 만료는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에서 유의할 부분은 125페이지예요.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느냐. 회사가 수리해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설득해서 사직원을 받았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어요. 그때까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사직원 안 받은 거와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직원을 좀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직원한테 어렵게 사직원을 받았다 할 경우는 최대한 빨리 사직원을 수리해서 통보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통보 시점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수리하고 통보는 객관적으로 근거가 남는 카톡이라든지 문자, 휴대폰 문자 이런 걸로 이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시점 이후에는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7페이지 공고사직. 공고사직도 사직입니다. 사직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도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되게 공고사직 시킬 때 실업급여도 좀 받게 해주고 한 달치 정도 챙겨주고 되게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달치가 똑같은 한 달치라 하더라도 해고수당은 아니다. 공고사직도 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계약기간 만료 시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느냐. 필요 없다 그랬죠?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공고사직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좀 사직원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좀 뭔가 당근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 달씩 정도 챙겨주는데 금액이 같다 하더라도 해고수당은 아니다는 거죠. 퇴직위로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퇴직금 쪽에서 보게 되면 128페이지 맨 밑에 질문. 자, 일용근로자가 실제로는 상용인데 일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됐다 할 경우 일용도 상용근로자로 봐서 그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의 첫 번째 질문. 근로자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도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계속근로기간,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가 이 계속근로한 기간만큼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은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법에서 보장된 휴직기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휴직을 한 경우에도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이 나가야 된다. 보시면. 그 다음에 132페이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밑에 표에 나와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여기 나와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중간정산 해주더라도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용이 될 수가 있죠. 중간정산 받아놓고 나서 이게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무효다. 다시 그 기간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중간정산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관련 서류는 5년입니다. 5년간 대부분의 서류는 3년인데 이 퇴직금 중간정산만큼은 중간정산 후에 퇴직 후에 5년까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품청산만 살펴봅니다. 자, 133페이지에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느냐. 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돼야 되죠. 14일이 넘어가게 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근데 이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때는 본인과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노동부의 점검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지금은 뭐 되게 이제 고용보험 신고 자료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날 퇴직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퇴직일이 나오죠. 그 사람의 뭐 퇴직금 이체 내역을 뽑아달라. 그러면 이제 이 퇴직일하고 퇴직금 지급일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14일 넘어가게 되면 형사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가급적인 지급을 하시고 그걸 넘길 것 같으면 미리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를 받아두셔야지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강에 걸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